안녕하세요. 투자요정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서 살아가는 한은 반드시 투자를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학생들에게 반드시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는 EBS 다큐멘터리가 있는데요. 자본주의라는 다큐멘터리입니다. 이걸 본다면 그 이유를 알기 쉽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짜장면의 가격은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제가 어렸을 땐 2,500원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현재 짜장면은 7,000원에서 8,000원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이번 연도는 물가가 얼만큼 올랐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월급은 마치 자전거를 타는 속도같이 오르지만 물가는 스포츠카 같은 속도로 오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짜장면이 2,500원이던 때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얼마였을까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평균 임금은 약 240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짜장면이 8,000원을 육박하는 지금 직장인의 평균 월급은 얼마일까요? 역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약 333만 원이라고 합니다. 임금은 50%도 오르지 않았는데 짜장면 가격은 3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20년 전과 같은 돈이어도 그 가치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물가는 대체 왜 오르는 걸까요? 시중에 유통되는 돈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가 돈을 찍어내면 그만큼 시중에 돈이 더 유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신용으로 인해서 돈을 만들어내는 신용창조 활동으로서 엄청난 돈이 만들어지게 된다고 다큐멘터리는 말합니다. 중앙은행에서 100원을 발행해서 그 돈이 은행으로 갑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시중에 도는 돈은 100원이어야 맞습니다. 중앙은행에서 100원을 발행해 은행에 주면 은행은 A라는 공장에게 100원을 빌려줍니다. 그럼 A라는 공장이 돈을 벌어서 50원을 갚고 다시 또 은행은 그 50원을 B에게 빌려줍니다.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돈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은행은 예금 한도 내에서만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급 준비율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급 준비율이 10%라면 은행은 100원이 들어오면 10원만 남기고 90원을 대출해줘도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제도는 어디서 유래한 걸까요? 금 세공업자에게 금을 맡기던 것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금이 돈이던 시절 금 세공업자의 금고는 굉장히 거대했습니다. 사람들은 보관하기 힘든 금을 금 세공업자에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하고 얼만큼의 금을 보관해놨다는 보관증을 받아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무거운 금 대신 보관증을 가지고 거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걸 본 금 세공업자는 사람들은 한꺼번에 모든 금을 찾으려 하지 않고 한꺼번에 몰려오지도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은행의 원리입니다. 이자에 취한 금 세공업자는 금고에 있지도 않은 금의 보관증을 발행해 빌려주기 시작했고 결국 보관 중인 금보다 10배나 많은 금의 보관증이 시중에 돌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지급 준비율로서 시중에 중앙은행이 발행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이 돌아다니는 이유입니다. 이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불안함에 금 세공업자에게 자신의 금을 돌려달라고 보관증을 들고 몰려가게 되었고 세공업자는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뱅크런입니다. 은행에 100억이 들어오면 은행은 지급준비금 10억을 보관해두고 90억을 대출해줍니다. 이 난데없이 생긴 90억을 우리는 신용통화라고 합니다. 이제 실제 시중에서 도는 돈은 우리가 은행에 있다고 믿는 100억에 신용통화 90억이 더해진 총 190억입니다. 이 신용통화 90억은 다시 은행으로 흘러 들어와 지급준비금 9억 원을 떼고 다시 81억 원을 대출해줍니다. 이걸 반복하다 보면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100억은 신용통화로 인해 총 1000억이 되어서 시중에 돌고 있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 돈은 실체가 아닌 신용인 것이라고 다큐멘터리는 말합니다. 지급준비율을 10%로 가정했는데 더 낮을수록 돈은 더 많이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 10%일 때 100억이 1000억이 됐다면 5%일 때는
100억이 2천억이 되어서 시중에 돌아다니게 되죠. 5천억이 6조 60억이 되는 과정을 소개하는 그림입니다. 대한민국의 통화량과 물가가 비슷한 기울기를 보이는 것이 보이십니까? 신용으로 인해 시중에 돈이 많아질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물가는 올라갑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돈을 10억을 가졌는데 그걸 금고에 보관한다면 매 순간 그 가치는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은행에 돈을 보관하는 것이 내 돈을 지키는 길일까요? 지금 같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서 인위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상황이 아니라면 은행의 예금 금리는 물가 상승률보다 낮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약간의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는 것이죠. 은행에 예금을 했다고 생각하면 매년 약간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는 신용통화로 인해 어마어마한 양의 돈이 풀린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즉, 기존 화폐인 법정통화는 갈수록 발행되는 화폐가 많아지는 인플레이션 화폐라는 걸 배웠습니다. 연준은 목표 인플레이션을 2%로 잡고 있다고 작년부터 계속해서 외칩니다. 왜 0%가 아닌 2%일까요? 바로 경제 성장을 위해서 인플레이션보다 더 무서운 디플레이션을 피하기 위해서 2% 정도의 인플레이션은 필수 불가결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에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만한 수단을 찾게 되었고, 그것이 바로 자산 저장고의 역할을 하는 금과 디지털 금, 즉 비트코인입니다. 물가는 내 돈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내가 가진 100원으로 지금 사과 한 개를 살 수 있지만 2년 뒤에는 반 개밖에 못 산다면 현금을 들고 있는 내 자산은 그대로지만 내 자산의 가치는 50%로 줄어든 것입니다.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갈수록 줄어드는 디플레이션 화폐입니다. 비트코인은 수학적 코딩으로 설계된 자산인데 처음 채굴되었을 때 블록이 형성되는 10분마다 50개의 비트코인을 대가로 줬습니다. 즉, 비트코인 생산량은 10분당 50개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4년마다 발행량이 줄어드는 반감기라는 것을 거칩니다. 2012년에는 10분당 25개, 16년에는 12.5개, 2020년에는 6.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비트코인의 발행량은 2140년이 되면 2100만 번째 비트코인을 끝으로 추가 생산이 멈추게 됩니다. 자본주의가 계속될 것 같나요?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나요?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셨나요? 그렇다면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됩니다. 달러, 엔, 그리고 원 같은 법정화폐는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국채를 매입하는 방법으로 시중에 돈을 풉니다. 이 찍는다는 건 말 그대로 머니 프린팅입니다. 법적으로 돈을 그냥 찍어낼 권한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법정화폐의 내재 가치란 것은 없지만 정부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가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작은 국가들로부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하는 움직임이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퍼져나가 많은 국가들이 화폐로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비트코인은 기존 화폐와 똑같이 신뢰와 믿음으로써 가치가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비트코인은 채굴을 위한 채굴기, 막대한 전기요금이 법정화폐와는 다르게 내재 가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00년대 1달러의 가치는 가죽 신발을 살 수 있는 가치였습니다. 1930년대에는 스프 16캔, 60년대에는 영화 티켓 2장, 80년대에는 케찹 1병, 2000년대에는 햄버거 1개, 2010년에는 음악 한 곡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그와 반대로 2009년 비트코인 10,000개는 피자 2판과 교환되었습니다. 2010년 10월 비트코인 1개는 약 0.1달러, 2012년 11월 비트코인 1개는 약 12달러, 2017년 12월 비트코인 1개는 약 2만 달러, 2021년 5월 비트코인 1개는 약 5만 달러와 교환되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십니까? 머니 프린팅이 꾸준히 행해지는 달러는 실질 가치가 꾸준히 하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발행량이 정해지고 점점 줄어드는 비트코인은 실질 가치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이 보인다면 우리는 현금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투자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